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23번. 주식회사 합격에 X1년 12월 말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은 3,400만 원. 자, X1년을 감가상각한 후래요. 자,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액은 없고, 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고, X1년 12월 말일 현재 경과 내용연수가 4년이라면 자,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이건 진짜 너무 쉽죠? 왜냐? 자, 지금 4년간 감가상각을 한 게 3,400. 그러면은 정액법이면 매년 똑같으니까 자, 3,400을 4로 나눠주면은 1년에 850이죠? 자, 1년에 850인데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 그러면은 8,500이죠? 자, 잔존가액은 없다 그랬으니까 자, 취득원가는 8,500이 바로 정답이죠? 너무 쉬운 문제. 자, 24번. 자, 12월 말이 결산인 대안은 1월 1일 날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격의 2만 원인 기계를 16만 원에 구입. 자, X6년 초에 노후화된 이 기계에 대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재추정했더니 내용연수는 X8년 12월까지 8년이고 자, 그리고 X6년도 감가상각비로 2만 원이 계상되었다면 재추정된 잔존가치는 얼마인가? 자, 무슨 말인지를 자, 먼저 이해를 하면서 자, 우선 X1년 1월 1일 날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격이 2만 원인 기계를 16만 원에 구입했어요. 자, 그럼 먼저 X1년 초에 구입을 했고 자, 내용연수는 10년이고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16,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2만 원. 그러면은 14만 원이니까 1년에 14,000원씩이 감가상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06년 초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5년이 감가상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7만 원의 값어치가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X6년도에 자,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재추정했더니 자, 내용연수는 X8년이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자, 새로운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16만 원에서 7만 원이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9만 원짜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잔존가액은 모르잖아요. 자, 새로운 잔존가액은 모릅니다. 그리고 자, 재추정된 내용연수는 3년이죠. 지금 8년이지만 5년이 지났으니까 3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된 X6년도의 감가상각비가 2만 원이래요. 그러면 얘가 얼마냐 이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 6만 원이니까 아, 새로운 잔존가액은 3만 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은 간단한 산수가 되는 거고 원리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25번. 자, 한국은 X1년 7월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90만 원에 취득했고 자,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10만 원. 자, 취득한 건물의 추정 내용 연수는 10년. 자, 취득 시점에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은 30과 90. 자, 건물의 잔존가치는 5만 원. 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자, 월할 계산한대요. 그러면 해당 건물의 X1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그럼 먼저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이런 거를 구입을 했죠? 얼마에? 90만 원에. 자, 90만 원에 구입했고, 자,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가 10만 원. 그러면 얘를 100만 원에 취득한 겁니다. 그런데
취득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가 30과 90. 얘는 30을 쳤고, 그 다음에 얘는 90을 친 거죠. 그럼 얘를 안분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자, 120만 원 분의 92 건물. 그 다음에 120만 원 중에, 자, 30만 원이 토지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그러면은 건물은 75만 원, 자, 토지는 25만 원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건물의 잔존 가치는 5만 원으로 추정되고 감가상각비는 정해법으로 간대요. 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5만 원.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해법이고, 자, 내용연수는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10년. 그러면, 자, 10년이에요? 자, 맞죠? 75만 원에서, 이게 뭐야? 75만 원이 맞는 거죠? 자, 취득원가는 75.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건물의 잔존가액은 5만 원. 자, 이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감가상각 방법은 정해법. 그럼 이제 X1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자, 내용연수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 내용연수가 10년. 그러면은 이제, 뭐야, 7만 원이네요, 7만 원.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샀어요? 7월 1일 날 구입했네. 그러면 12월 말일이니까 6개월이죠? 자, 따라서, 자, 곱하기 12분의 6. 그러면은 건물의 X1년도 감가상각비는 3만 5천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주식회사 대한은 X4년 1월 1일 날 기계 한 대를 200에 취득. 자, 동기계의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액은 20. 자, X6년 1월 1일 날, 자, 추가 지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X6년도 감가상각비. 요건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 주셔야 되죠. 자, 먼저 X4년 1월 1일 날, 자, 기계를 200에 취득했었고, 내용연수는 10년에 잔존가치 20. 그러면 내용연수는 10년, 자, 취득원가는 200, 잔존가치는 20. 그러면은 1년에 18만 원씩. 자, 그러면 X4, X5, 자, X6년에 새로운 기계 취득. 자, 그러면은 2년을 감가상각하면은 36만 원이 값어치가 떨어졌죠? 그러면 200에 샀는데 36만 원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X6년 1월 1일 날은 얘는 164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자, 164만 원짜리인데, 자, 이 기계에다가 100만 원의 부속 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 늘어나면, 자,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는 264만 원짜리. 자, 이로 인하여 잔존가액, 내용연수가 2년이 더 늘어났고, 잔존가치가 30만 원으로 증가됐대요. 그러면 이제 요거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30. 그럼 이제 요거 새로운 내용연수는 원래가 10년이었어요. 자, 2년이 지났으니까 8년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로 인하여 2년이 증가됐으니까 도로 10년. 자, 도로 10년. 자, 그럼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234니까 23만 4천 원이 X6년도에 감가상각비가 되겠네. 자,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은 끝. 자, 27번. 자, 국고 보조를 받을 때는요,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안 받은 셈 치면 돼요. 자, 국고 보조를 받았다.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을 때 그냥 안 받은 셈 쳐라. 자, 정부 보조금을 2,500원 수령하여 자, 10,000원의 영업용 차량을 구입했대요. 그러면 7,500원에 취득한 거죠? 자, 차량 운반고의 취득원가는 7,500원이고, 자, 잔존가치는 없네.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이래요. 그러면은 5년 이렇게 나눠주시면, 자, X1년도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죠? 그러면 7,500 나누기 5. 그러면은 1년에 1,500원씩 감가상각이 될 것이다. 자, 28. 자, 똑같아요. 자, 상환 의무 없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거. 자, X3년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의 장부 금액 물어봤습니다. 자, 100만 원에 사면서 국가로부터 1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90만 원짜리 기계. 그래서 새로운 기계의 장치의 취득원가는 90만 원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없고, 자, 내용연수는 5년이래요. 그러면 5년이면은 1년에 18만 원씩인가요? 18만 원. 자, 그 다음에 X3년도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장부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X1년도에서 지금 X3년도면은 3년이 감가상각이 됐죠? 그러면은 54만 원. 자, 54만 원이 값어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얼마짜리 기계예요? 90. 자, 90에서 54만 원의 값어치가 떨어졌죠? 그러면은 36만 원이 장부 금액으로 남아 있다. 자, 90만 원에 취득했는데 그동안 54만 원의 값어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장부 금액은 36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에서 보조받았을 때 그 보조금 빼고 순액으로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답이 보여지죠. 자, 29번. 자, X1년도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10만 원을 수령하여 20만 원짜리 기계 샀죠? 자, 재무상태표 X1년 말에 표시될 장부 금액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10만 원이고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그러면 1년에 2만 원이고, 자, 1년 지났으니까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8만 원. 너무 쉽죠? 자, 끝. 자, 30번. X1년 초 주식회사 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240에 일괄 취득. 자,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216, 건물의 공정가치는 72. 자, 우선 일단 건물에 대한 취득 가격을 먼저 결정.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놈을 일괄하여 240에 구입했어요. 자, 이때 토지는 216. 자, 그 다음에 건물은 72. 자, 그러면 이거를 240을 자, 216만 원하고 72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288만 원이 되고, 자, 이제 그 중에서 건물만 계산하면 되겠다요. 72. 자, 그러면 240 곱하기 72 나누기 288 하면은, 자, 건물은 60만 원짜리 건물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자, 내용연수는 5년에 잔존가치는 6만 원인데, 자, 연수합계법이래요. 자, 그러면은 먼저 취득원가 60, 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6만 원.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몇 년이랬어요? 5년. 그러면 이제 15년이 되죠? 그리고 1차 연도니까 5년. 자, 다시 한번. 내용연수, 연수합계법의 5년의 내용연수의 합계는
요거는 이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5년 그러면 6이니까 30 나눠주면 15년이고 1차 연도가 15분의 5. 자, 그러면 54만 원이네요. 자, 54만 원 곱하기 5. 자, 나누기 15 하면은 18만 원이 나오는데 6개월 사용했죠? 자, 따라서 9만 원이 자, X 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자, 월할 상각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1년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6개월만 사용했으니까 9만 원이 감가상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산수 문제가 되도록 자꾸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31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연수합계법을 이용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하는데 이 건물에 대한 X3년도 감가상각비가 150이라고 한다면 취득원가는 얼마냐? 이거 똑같은 얘기죠. 자, 연수합계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을 해줘야 됩니다. 자, 30만 원 곱하기 자, 총 내용연수는 4년. 그러면 10년인데 자, 4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5년. 그러면 얘가 10년이죠. 그리고 X1년도에 취득했는데 지금 X3년도에 감가상각비래요. 그러면은 1차 연도는 10분의 4, 2차 연도는 3, 3차 연도죠. 10분의 2죠,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150. 그럼 이제 이거 곱하면은 1500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500이 되려면은 얘가 750이 되면은 맞네. 그럼 얘가 750이니까 얘는 780에 취득한 거죠. 그래서 780에 취득했고 잔존가액이 30이면은 750 나오는 거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 취득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8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2번. 자, 또 연수합계법이니까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주식회사 한국은 X5년 7월 1일 날 토지와 건물을 200에 일괄 취득. 자, 또 공정가치가 나왔네요. 그러면 또 아까처럼 그림을 그려야만 이해가 되죠. 이제 좀 지나면은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사실은. 자, 얘와 얘를 200에 샀어요. 그러면 자, 공정가치가 토지는 100만 원이고 건물은 150이래요. 얘는 100, 얘는 150. 그럼 이제 200만 원 곱하기 두 개 더하면 250이죠. 자, 토지는 할 필요 없으니까 건물만 150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 계산합니다. 200만 원 곱하기 15 나누기 25 그러면은 자, 120짜리예요. 얘를 120에 산 거고 토지는 80에 산 거죠. 자, 연수합계법이에요. 내용연수는 3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X5년 7월 1일 날 샀어요. 이게 이렇게. 자, 여기가 X5년 7월 1일. 그 다음에 여기가 X6년. 그 다음에 여기가 X7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까지가 15분에 자, 내용연수는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내용연수가 3년이라고 그랬네. 자, 내용연수가 3년이면은 6이 되는 거죠. 자, 2분의 3 곱하기 4.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요 X5년도에는
자, 취득원가 120만 원. 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없네요. 자, 그럼 120 곱하기, 자,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6분의 3에 6개월이니까 12분의 6. 자, 요게 X 5년도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거는 X 6년을 물어봤어요. 그러므로 자, 여기죠, 여기는 120만 원 곱하기 6분의 3에 12분의 6. 요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6개월분 있잖아요, 요거.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120만 원 곱하기 6분의 2에 12분의 6이 돼야죠. 이렇게 돼서 얘와 얘를 더해줍니다. 이 연수학계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렇게 중간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는 6분의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6분의 2년이라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6분의 1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실 텐데 자, 우선 요 X 5년도에는 120 곱하기 총 내용연수 6분의 3의 6개월. 그러면 얼마가 돼요? 30만 원이죠? 여기까지가 30. 자, 120 30. 그러면 여기까지가 30만 원이면 요 6개월도 똑같이 30이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6분의 2니까 20이 되겠네. 20. 자, 120 곱하기 2 나누기 6. 그 다음에 곱하기 6 나누기 12 그러면은 20. 그래서 X 6년도의 감가상각비는 30과 20을 더해서 50만 원이 X 6년도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여기 제일 연수학계법 중 가장 어렵다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요 32번. 자, 요 문제. 자, 잘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주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거 맞으면 기분 좋은 거고 틀리면 말고 괜찮아요. 뭐 한 문제 틀려도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갔고 자, 33번. 자, 이번에는 정률법이니까 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X 1년 초, 내용연수 4년, 잔존가액이 30만 원인 기계장치를 500만 원에 취득하여 정률법으로 생각하고 있대요. 자, X 4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의 기초잔액이 437만 5천 원이었다면 X 4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뭐 하면 뭐하나 이거? 자, 얼마가 돼요? 32만 5천 원. 요게 답이죠. 어떻게 나왔나? 뭐야, 지금 속으로 좀 기분이 상당하게 상해졌죠. 뭐야, 자세히 설명도 안 하고. 이게 이제 정률법의 특징이에요.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에만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거기 보세요. 자, X 1년 초에요. 얼마의 감가상각이냐 하면은 500에 취득했죠. 500에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30만 원이에요. 뭐 잔존가치 필요 없습니다. 왜? 정률법이잖아요. 정률법은 미상가액 곱하기 정해진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자, 1차 연도는 X 1년도에는 500만 원 곱하기 자, 상각률이 지금 안 나왔네요.
상각률이 안 나왔어요. 그쵸? 아이씨. 자, 예를 들어서, 상각률이, 원래는 상각률이 나와야 되는, 저기 있네. 맨 마지막에 있네요. 상각률 50%도 나와 있네. 없어도 관계없는 건데. 자, 그러면 0.5. 그러면 1차 연도는 250이죠. 그러면 X2년도에는 미상각액이 500에서 250을 뺀 250. 그러면 0.5. 그러면 125만원. 자, X3년도에는 250이 아니라 여기서 또 얘를 빼니까 125. 자, 곱하기 0.5. 그러면은 62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X4년도 자, 125에서 62만 5천 원을 빼면 또 62만 5천 원. 자, 요놈의 0.5. 그러면 얼마야? 31, 25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용 연수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X4년도 주식회사 한국이 인식할 감가상각비가 3125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자, 250에서 125만 원, 그 다음에 62만 5천 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은 437만 5천 원이 감가상각이 됐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 X4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의 기초잔액이 자, 여기가 X3년까지가 437만 5천 원이래요. 근데 지금 마지막 연도잖아요. 마지막 연도에서는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왜냐? 우리는 얼마에 샀어요? 500에 사서 30만 원의 잔존가치가 있으니까 470만 원이 몽땅 감가상각이 돼야 되는 거죠. 전체 기간의 감가상각비가 470인데 그동안 얼마였어요? 437만 5천 원을 자 37만 5천 원을 했으므로 자 이제 X4년도에는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요거를 뺀 얼마야? 32만 5천 원인가요? 자 32만 5천 원만 X4년도에 감가상각하면은 끝난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자 정답은 4번. 자 X4년도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좀 신선한 문제죠. 자 요거에다가도 요 문제도 다시 한번 별. 그래가지고 자 32번하고 33번 두 문제는 좀 색다른 문제니까 잘 좀 정리를 한번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34번 뭐 너무 똑같은 건데 자 해볼까요? 자 주택과 합격은 X1년 1월 1일 각각 동일한 기계를 30에 취득했고 둘 다 내용연수는 4년이고 둘 다 잔존가치는 3만원. 자, 이 기계의 감가상각을 위하여 주택은 40% 정률법, 자, 주식회사 합격은 연수합계법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이 두 회사의 X2년도 12월 말일 날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이는 얼마냐? 자, 우선 정률법을 합니다. 자, 정률법은 미상각액 곱하기 정률. 그러면 30만 원에 취득했어요. 자, 주택. 그러면은 30만 원 곱하기 자, 상각률은 40%. 그러면 12만 원. 그러면 30에서 12 빼면은 18만 원. 그러면은 7만 2천 원. 자, 2년 한 거죠? X1, X2년. 자, 누계액은 얼마가 되느냐? 얘는 19만 2천 원이고. 자, 그 다음에 합격은 연수합계법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연수합계법은 자, 취득원가 30. 자, 마이너스 잔존가액 3만 원. 자, 곱하기 자, 내용연수는 4년이잖아요. 자, 내용연수 4년이면은 10년이 되는 거죠. 자, 10분의 2년이니까 10분의 4, 10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자, 7년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퉁 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27만 원이니까 자, 27만 원 곱하기 7 나누기 10 그러면 얘는 18만 9천 원이네요. 그러면 얘는 19만 2천 원, 얘는 18만 9천 원, 차이는 3천 원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만 더 걸리는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35번. 자, 이게 또 어려운 거 나왔잖아요. 이게 35번 문제가 32번하고 아까 중간중간 계산하는 거. 자, 한 번 더 여기서 이해를 100%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X1년 4월 1일 날, 자, 기계장치를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X1, X2, X3,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X4. 근데 언제 취득을 했느냐? X1년 4월 1일 날 샀어요, 이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연수합계법은요, 이렇게 연 단위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1년. 그 다음에는 여기가 2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2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X2년 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잖아요. 그 X2년에 누계액을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서는 완전하게 1년이고 여기서는 9개월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지금 물어보는 게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X2년도 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으니까 요 X1년도에 3개월분하고 그 다음 연도 자, 요건 어떻게 돼요? 총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여기는 15분의 5를 적용할 거고 그 다음 연도에는 15분의 4를 적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자, 우선 이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요거 15분의 5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딱 계산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취득원가는 120. 자, 잔존가액은 없습니다. 자, 120 곱하기 자, 15분의 5. 자, 그래서 이거는 얼마야? 40이죠. 자, 15분의 5니까 40. 그러면 12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5 하면은 자, 요게 40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기 40만 원이잖아요. 여기 이건 1년 하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개월만 해야죠. 15분의 4의 9개월. 그러니까 이번에는 120만 원 곱하기 자, 15분의 4. 그 중에서 여기 9달. 그러니까 곱하기 12분의 9 이렇게 돼야죠. 그럼 이제 계산은 쉬운 거고. 자, 120 곱하기 4 나누기 15 곱하기 9 나누기 12 그러면 여기가 24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계액을 물어봤으니까 얘와 얘를 합치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64만 원이 될 거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자, 다시 한번 별 해가지고 연수합계법의 좀 이상한 특징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6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7월 1일 날 차량 운반구를 1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 차량 운반구에 대하여 감가상각 방법으로 이중체감법을 적용한다면 X2년도 감가상각비 자, 요거는 뭐 연수합계법처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자, 먼저 자,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10,000원. 10,000원. 그 다음에 자, 차량 운반구 잔존가치는 1,000원. 자, 여기 이제 취득원가고 잔존가액은 1,000원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정률법하고
이중체감법은요, 잔존가액이 전혀 필요 없잖아요. 두 개의 공식이 똑같잖아. 요거는 그냥 미상가액에다가 정해진 비율, 요게 이제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의 차이고, 자, 이중체감법의 정률은 정액법의 배법,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지금 정액법, 자, 내용연수가 5년이면은 20%죠? 그런데 얘는 40%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 지금 언제 취득했어요? 7월 1일 날, X1년도 7월 1일 날. 그러면 X1년도에는 6개월만 들어가잖아요. 자, 6개월만 들어가니까 우선 취득원가는 10,000원 곱하기 정률은 40%, 그러면 4,000원. 그런데 6개월이잖아요. 자, 곱하기 12분의 6 하면은 2,000원만 X1년도. 자, X2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잖아요. 그럼 10,000원에서 2,000원 빼면 8,000원이고, 요게 미상가액이잖아요. 자, 여기다가 정해진 비율은 40%, 그러면 4, 8, 2, 32. 이거는 1년이니까 끝. 그래서 정답은 3,200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요 문제 앞에도 별. 그래서 자, 35, 36, 그 다음에 32, 33. 요 네 문제는 좀 스타일이 조금 틀리다라는 거 이해하셔서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7번. 자, 요거는 뭐예요? 손상에 대한 이야기죠. 손상. 이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런 개념이 손상이죠. 자, 내가 100만 원에 샀어요. 자,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없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정액법이래요. 그러면은 1년에 20만 원씩 값어치 떨어지잖아요. 20. 그러면은, 자, 요때 장부가액이 얼마냐? 60이잖아요. 100에 샀는데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장부가액은 60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 이날의 회수 가능가액을 보니까 이 회수 가능가액이 45만 원이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자, 원래대로 하면은 60짜리가 45만 원이 됐으니까 15만 원의 가격이 더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손상 차손이다. 유형자산의 손상 차손을 인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회수 가능가액이 이제 중요한 게, 요 회수 가능가액은, 자, 사용가치와 매각가치. 자, 매각가치는 공정가치예요. 자, 요 사용가치와 매각가치 중에서 큰 놈으로 가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가치는 이 시점에 40인데 매각가치가 45만 원이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큰 놈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해라. 15만 원. 이렇게 인식해라. 그게 좀 중요해요. 원래 회계에서는 둘 중 적은 놈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손상, 유형자산의 손상을 인식할 때는 둘 중 큰 놈. 왜 그러냐? 아, 사용가치가 크면 쓰면 될 거고 매각가치가 더 크면 팔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15만 원의 손상 차손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 연도에는 얼마가 감가상각이 돼요? 이제 45만 원이 3년 남았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15만 원이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때 45만 원이 15만 원 됐으니까 장부가액은 3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회수가능가액이, 만약에 이제 이 시점에 회수가능가액이 50이었다라고 한다면, 뭐야, 30이 50으로 도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 손상차손을 환입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런데 중요한 거, 자, 이때 환입은 어떻게 가느냐? 자, 이게 30만 원 하던 게 50만 원 됐다, 이 얘기는요, 손상을 안 입었다고, 이걸 괜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손상을 입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얼마? 20을 감가상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 그러면 여기가 40만 원이죠. 그러면 요 중에서 적은 거를 한도로 자 50과 40 중 적은 거 그러면 40까지만 환입을 해라. 그래서 손상차손의 환입은 10만 원만 되는 거죠. 지금 장부가액이 30인데 회수가능가액이 50만 원이 됐다고 하여 50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손상 전 장부 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 그거와 요거의 비교. 둘 중 적은 거예요. 이땐 큰 게 아니라. 큰 거는 여기서 한 번이면 족하고 나머지는 둘 중 적은 놈이 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손상차손의 개념. 자, 10분간 쉬고 이제 손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마무리하면은 뭐 이 유형자산은 재평가 하나만 더 하면은 끝났네요. 자, 10분간 쉬고 또 달려보겠습니다.